오늘 이렇게 양시장 약세 그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업종별로도 하락하는 업종이 훨씬 우세했습니다. 제약업종, 금융, 전기, 가스업종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코스피 시장의 변동성도 상하폭으로 좀 커지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요. 이에 따라서 윤 대통령이 이제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슈가 꽤 많았는데요. 정리해보고 이제 다음 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는 어떤 이슈 좀 주목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미국 시장도 워낙 변동성이 큰 상황이잖아요. 특히나 기술주가 굉장히 변동성이 큰데 기술주와 관련된 실적에 따라서 반도체 움직임에 주목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브로드컴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부각이 되는 모습을 연출이 됐습니다. 뭐 예를 들면 피롭틱스라던가 HB테크놀로지, 캠트로닉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브로드컴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분기 매출이 149억 달러, 주당 순이익이 101.6달러 정도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특히나 AI 관련된 매출이 무려 77% 증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AI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 사실 아직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네. 이런 기술주, 대표 기술주들의 호실적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아무래도 코스피에 많이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같이 우리나라도 반등에 성공을 한다면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 긍정적으로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술주들에 대한 실적들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밤이죠.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에서 발표가 되는데 미국의 고용 보고서의 경우에는 이제 매달 첫째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되고요. 비농업 일자리와 실업률, 임금 변화 등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결정에 있어서 고용 지표가 영향을 많이 주는 만큼 더욱해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번에 나올 고용 보고서의 경우에는 1월과 비슷하게 실업률은 4%대 정도 나와줄 걸로 보이고 신규 취업자 수는 소폭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고용 규모가 한 16만 명 정도로 이전 달에 비해서 한 2만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치를 밑도는 수치이기는 합니다. 만약에 고용 지표가 둔화가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예상치와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안 그래도 밤사이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또 발표가 됐었죠. 네. 예상치보다 조금 하회하는 수치를 기록하게 되면서 실업자 수가 조금 감소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용 보고서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좀 수치적인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관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금리 인하 또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사실 투심이 더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물가도 잡히지 않고 또 시장 불안정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만큼 저는 더욱더 고용 보고서에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꼭 체크하시고 다음 주 시장 방향성 결정에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고용 동향 보고서 좀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실업률 그리고 신규 고용 규모가 어떻게 수치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다음 주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추가 공략주로 볼 수 있는 종목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으로 좀 대비를 해볼까요? 네, 이렇게 시장이 불안정하고 그리고 경기도 사실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특히 관세 부과 이슈가 있을 때마다 더욱더 물가 상승의 우려라던가 경기 둔화 가능성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저는 포트폴리오에 경기 방어주는 하나씩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 식품주
소비주인 농심을 오늘은 가지고 왔습니다. 네. 농심의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라면이라던가 짜파게티, 안성탕면 이런 것들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업체고요. 뭐 과자라고 한다면 새우깡, 양파링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최근에 농심과 관련해서 신라면 가격이 50원 인상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95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한다고 했고요. 새우깡의 가격은 100원 정도 인상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17일부터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환율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나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영업이익이 많이 둔화되는 수치를 보였었는데 이렇게 제품 가격을 올림에 따라서 이런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덜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좀 두 가지 다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렇게 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됐을 때 똑같은 수량을 판매를 했을 때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이게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물가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렇게 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됐을 때 소비자들이 당연히 지갑을 열기가 조금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긍정적인 편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농심의 경우에는 뭐 마트라던가 아니면 편의점 온라인 쪽에서 이제 할인이라던가 증정 행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방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심이 이 제품 가격을 계속해서 좀 변동시키고 있어요. 근데 한 번 올린 가격은 좀 더 장기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것들이 실적 개선에 긍정적이게 작용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관세 부과 예고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농산물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식품 가격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농심이 아무래도 밀이라던가 파묘, 감자 전분 이런 원재료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에 따라서 또다시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부분들도 저는 실적 개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농산물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들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서도 보복 관세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가 상승이 좋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기업 입장에서 특히 이런 식품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필수로 써야 되는 소비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실적 개선에 긍정적이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제2공장 신규 용기면 라인 가동이 작년에 시작이 됐는데요. 작년 10월부터 미국에서 제2공장이 신규로 이제 가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법인이 이제 이 공장이 가동됨에 따라서 연간 생산 가능 수량이 20% 정도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산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판매량도 같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한 농심이 미국 쪽에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2공장 연간 생산량이 지금 각 한 5억 개에서 5억 1천만 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미국 쪽에서 지금 신제품 이슈도 있었는데 네. 신라면 툼바가 네. 또 6월 달에 월마트에서 판매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 라면과 다르게 뭐 치즈라던가 아니면 새우 이런 것들이 들어간 라면인데요. 이게 이제 사각형 용기로 판매가 될 걸로 보이는데 사각 용기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로 있어서 좀 미국 쪽의 매출도 기대해 볼 만해서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네. 농심의 경우 가격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시점에서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으로 보면 현재 45만 7천 원 구간대까지 매물이 열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 목표가로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 1%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60선에서 이렇게 지지 구간대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형성이 됐던 캔들도 이 구간대에서 지지를 받았는데요. 34만 1,000원대입니다.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매물이 비어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34만 1,000원대를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농심을 시작으로 줄줄이 이제 식품 업계에서 추가 가격 인상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호재, 그리고 농산물 관세 부과로 인해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또다시 또 가격 인상할 수 있다라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신제품 신라면 툼바의 해외 출시 이슈까지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45만 7천 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